이제 고용할 때, 움직일 때, 정말 언제나 모든 유혹에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유혹을 견디고 뿌리치고 막 이렇게 매진해야 되는데, 저는 모든 유혹에 넘어갈 만반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같아요. 기가 얇아가지고 살짝만 꼬셔도 홀랑 넘어가고 수양이 전혀 안 됩니다. 연구, 외가 있는데 성리연마와 경전의 독이 있어요. 이게 전체 중에서 내가 연구는 조금 잘하는 것 같아요. 성리연마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느 한 해 겨울에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는데, 그 해 겨울 내내 대학 중용 논어 명절을 100개 쓴 적이 있어요. 그냥 이래가지고 동양고전의 어느 한 지점을 이렇게 확 깨우쳤던 때가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서양 철학도 뭐 끝없이 지금도 있고 지금도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니체를 강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서 끝까지 군산에서 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면 전주에서 다시 니체 강독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니체 강독을 하면서 니체 강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24일에는 한국 프랑스 학회라는 데가 있는데, 제가 한국 프랑스 학회 회원도 아닌데 한국 프랑스 학회에서 기조 발제를 하게 돼 있어요. 논문 발표를.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분단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있어요. JSA, 웰컴 투 동막골, 고지전, 의형제, 태극기날리며, 이 영화들의 특징이 전부 국가주의 영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남북을 넘나들어 버리는 영화예요. 그것을 유목주의라고 하는 철학적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을 하게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포스트 모던에서부터 유목주의까지 또 철학 일습을 읽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성리연마와 경전해독은 잘 돼요. 최근에 페이스북에다가 대종경을 인문학으로 읽는 대종경 연재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인기가 좋아서 원불교 출판사에서 서품 이제 끝났는데 그것 먼저 빨리 출간을 하자고 졸라가지고, 원불교 출판사가 책을 잘 파는 출판사가 아닌데 하면서 뻗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내 삶을 판단 능력, 이것 제가 트럭 사는 사건을 볼 때 매우 부족한 것 같아요. 삶을 판단 능력. 치사에서 일기 계문 실행 능력. 저는 일기를 안 쓰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글을 쓸 때 한 글자를 써도 돈으로 계산해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기를 쓰면 제가 나한테 원고료를 입금해야 되는 일이 생겨서 일기를 안 씁니다. 억울하잖아요. 원고 한 매당 10,000원씩인데 적정가가. 연재하는 되게 신문, 옛날에 조선일보는 매당 한 10만 원 정도 준다고 칼럼을 일주일에 한 번씩 쓰자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열매 쓰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100만 원을 받는데, 제가 조선일보에 칼럼을 쓰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전국 각지에서 배신자라고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못했어요. 일기, 그 다음에 계문 이거 제가 좀 못 지켜요. 계문을 못 지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시 응변 능력. 보니까 제가 제일 뛰어난 게 이거네요. 수시 응변. 곤란한 일이 있을 때마다 살짝 거짓말해서 넘어가는 거. 근데 그걸 꼭 들켜가지고 뒤에는 반드시 2배, 3배로 혼이 나요. 그러면 이상하게 문제가 닥치면 이상하게
이상하게 그 순간을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고백하고 짧게 혼나고 가면 되는데 이상하게 그걸 피하려고 살짝 거짓말을 해요. 작은 거짓말을 한 개를 하게 되면 이 거짓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다른 거짓말을 4-5개를 더 해야 돼야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제 장례식장에 안 갔다 왔는데 갔다 왔다고 말을 하려면 그러면서 장례식장에 갔던 후배한테 나 장례식장에서 봤다고 입을 맞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거짓말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0개의 거짓말을 아울러 동시에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나요? 꼭 중간 어딘가에서 빵꾸가 들키고 혼나고 늘 합니다. 저는 3대급 측정 보면 100점 만점에 한 45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실제로 측정을 한번 잘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늙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삼학과 3대백을 염두에 계속 두시고, 그러니까 종교를 갖고 한 것과는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삼학과 3대력 그걸 가지고 정신, 사리, 작업. 삼학은 이제 정신과 사리와 작업이 있는데 이거를 잘하는 방식 사실 큰 일이 아니고 마음을 잘 챙기고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을 잘 챙기고 있으면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삶이 예정된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더 먹으면 몸이 어떻게 늙어갈 것이고, 몸이 늙어가면 어디가 자연에 따라서 아플 터고, 뭐 이런 예정된 삶의 경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저항하고 견뎌내고 또 다른 일들을 이렇게 해내서 그 일 안에서 영원히 젊어지는 방식을 택해보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래는 후기 정보화 사회로 지금 들어서고 있는데요. 미래의 가족은 훨씬 더 피폐해질 겁니다.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기 요리 방송이 유행하는 것은 어떤 징조라 그랬어요, 제가? 요리 방송이 유행하는 것은 어떤 징후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요리 방송이 유행하는 징후는 2가지 징후입니다. 경제가 나빠질 징후. 이게 일본에서 한번 이미 한 15년, 10년 전에 요리 방송이 아주 유행했어요. 일본 경제가 장기적 불황으로 들어갈 때, 장기적 불황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집에 혼자 있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집에 혼자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백종원식 요리가 편해진 거예요. 이제 만능 소스를 만들고 이 소스에 따라서 빨리 요리해서 먹는 것, 여기에 위안을 삼는 거예요. 요새는 눈만 뜨면 요리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장기 침체의 길로 들어선다는 어떤 징후가 내면적으로 익히고, 두 번째로는 경제가 장기 침체로 가니까 1인 거주 세대가 많아요. 1인 거주 세대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이 자꾸 허기져. 영혼이 허기지니까 뭘 봐요? 먹는 방송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코 요리 방송이 유행하는 게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점을 제가 한 2번 정도 더 얘기를 했는데, 후기 산업사회로 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최근에 섹스 로봇을 팔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의 손자들이 결혼 않고 애인도 안 사겨. 그리고 섹스 로봇을 사서 집에다 두고 개랑지내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편의에 의해서 로봇을 만들어내가지고, 로봇이 AI가 자동지능인 거잖아요. 인공지능이
훨씬 강화돼서 만들어진 영화가 터미네이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어. 후기 정보사회가 강화되면 로봇이 로봇을 만들어요. 인간이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고 AI가 자동적으로 다시 재생성되는 결과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인간은 점점 노동으로부터,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한 일은 뭐 있겠어요? 섹스마저도 인간이 안 해. 섹스마저도 인간끼리 안 하고 로봇을 사서 해. 남자는 여자 로봇을 사고 여자는 남자 로봇을 사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류는 번창하나요? 로봇이 아기를 안 낳잖아요. 로봇은 중앙에서 통제하는 빅데이터에 의해서 로봇이 스스로 로봇을 생산하긴 하는데 인간은 로봇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아기를 낳는다. 그러면 미래는 결국 인간 없는 로봇 세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터미네이터의 이 미래 상황이라고 하는 게 결코 영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인간의 숫자가 많으니까 뭐 그럴 수 있었겠지 하지만 혹여 100년, 200년이 됐다고 합시다. 100년, 200년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섹스 로봇 나왔어요. 지금 온갖 종류의 로봇들, 애완견 로봇부터 해가지고 청소 로봇까지 온갖 종류의 로봇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AI가 점점 더 강화된, 그래가지고 환상사회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 로봇들의 세상을, 로봇들이 인간의 일을 대규모적으로 대신해주는 게 환상사회라는 표현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나 결국 인간이 이 로봇과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게 터미네이터의 이야기고,